오늘 뉴스룸은 다시 북한 무인기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가 돌아갔죠. 당시 군의 설명과는 달리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바로 근처 위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고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 반경 3.7km 거리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에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고 군은 뒤늦게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군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적행위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하자 용산 대통령실을 노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을 보호하려고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군은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야당의 주장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안위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보 분석 능력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건 어제입니다. 군도, 군 통수권자도 열흘 가까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는데도 우리 군은 용산은 안전했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의 안보 상황이 뚫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때 안보가 뚫렸다고 할 수 있나요?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9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건 열흘 만입니다. 국정원도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안보 상황이 뚫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에서 아니란 태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대통령실 인근까지 뚫리게 된 안보 공백에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도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가 뚫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줄어들었는데 당시 인수위는 첨단 장비가 있어 걱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침범의 의미를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은 P73이라고 불리는데 이 P는 비행금지구역을, 숫자 73은 군사작전상 1년 번호를 뜻합니다. 대통령 경호 목적상 이 지역에선 허가받지 않은 일체 비행 모두 금지됩니다. 네, 이전 정부까지 P73은 알파와 브라보 두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까지는 브라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3.7km인 알파 지역까지 더 깊숙이 들어오면 격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구역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말 어디까지 침범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무인기 경로 그리고 현재의 비행금지 구역을 겹쳐보면 이렇게 대략 종로구를 가로질러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군에선 안보를 이유로 정확한 침투 거리와 위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격추 시도조차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변경되면서 이 위협에 보다 쉽게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기존의 브라보 구역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두 개의 영역이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보 구역 삭제는 비행금지 구역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축소를 하면 대통령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지만 인수위는 이렇게 현 P-73이 60년대 설정돼 오래됐고 현재는 우리 군의 각종 장비, 무기 성능이 발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대통령실 주변에 여러 첨단 장비가 있어 영공 방어에 문제가 없다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궁금한 게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이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용산 근처까지 비행한 시각은 낮 12시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총리와의 주례 회동이 취소가 돼 용산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3.7km 안에 근접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이 무인기의 정확한 위치를 놓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열흘 가까이 돼서야 최종 파악한 걸 보면 무인기가 대통령실에 더 가까이 근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식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북한의 무인기가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지 만일에 사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서요. 만약 북한의 무인기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면 되게 위험했을 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대통령이 업무 중이던 공간에서 반경 3.7km 거리입니다. 무인기가 시속 100km로 알려져 있는데 2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합참이나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때문인지 국정원에선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게 드러난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건 책임 회피성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가 왔었다는 얘기 뒤에 지난 정부 때 무인기 대비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은 조건이 바뀐 뒤에도 한 치의 공백 없이 계속 지켜져야 했던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윤 대통령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건데요. 결국 윤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는 현재 군의 대응에도 구멍이 있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전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이 정부에서 임명된 군 수뇌부의 책임부터 묻는 게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사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인근 상공이 뚫렸는데 안보에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안보에 구멍이 생겼지만 이 구멍은 늘 좀 더 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킬체인 핵심 현무로 즉각 대응했지만 현무는 발사 직후 거꾸로 날아가 부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 직후 A-10 킴스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곧바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엔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중 신호가 끊긴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실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발사한 사실이 중요하지 표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엔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NLL을 넘어왔고 이번엔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합참은 사격 직후 북한의 정밀 타격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뒤따라가던 예비 전투기가 대신 사격한 사실 이번에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브리핑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서울 끝자락을 스쳤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서울 북부 지역을 지나갔지만 비행금지 구역 밖이라고 말을 바꿨고 급기야 오늘은 P-73을 침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응할 때마다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